지난해 약속드린 바와 같이 황교안 대표의 의혹 사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4.15 총선에 비례대표인가 지역구인가 오랜 고민을 하였죠.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제 맞짱을 뜨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갔다, 이런 분석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여튼 오랜 고민 끝에 종로 출마를 결심하고 당일 종로를 찾았습니다. 황 대표가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들어가서 사진 기자들이 오뎅 먹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사진 한 장 찍게 해달라고 이렇게 졸랐죠. 그런데 마지못해 이제 황 대표가 오뎅 가게에 섰습니다. 서긴 섰는데 이 오뎅을 들고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거 패배의 대형 악재가 선거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터져버렸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2017년도 1월 달에 보면 대선 전에 뛰어든 문재인 후보는요, 오뎅 가게에서요, 오뎅 국물을 떠서 지나가는 아이에게 건네줬습니다. 만면의 미소를 띤 문 후보의 이미지까지 겹쳐서 따뜻한 대통령,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읽은 정치인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대성공을 하였죠. 사실 아이들 마음은 단순합니다. 정치인들의 오뎅 먹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오뎅 나도 한 입 하고 생각하는 거 당연지사 아닐까요? 이런 아이의 마음에 다가서는 정치인이 쇼일까 진심일까? 이 두 가지 사건만 비교한다면 보수는요, 세상 물정 모르는 인간들의 집합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보는 인간미나는 가슴이 따뜻한 진짜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뎅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보수 전체를 폄하한다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겠죠. 포격당한 연평도를 방문한 보수 대표가 화염에 그을린 커피 포트를 들고 이거 포텐 껍질이라고 했죠. 이때 호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보 정치인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들은 여론의 십자포화를 비켜낼 수 있었고, 보수 대표들만 이제 완전히 이제 십자포화를 이제 맞은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상펑크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군 경력이요,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계급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이동관 씨였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역 육군 병장이죠. 예비역 육군 병장이 가장 높은 군 경력자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지는 모두 병역 면제자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육군 병장,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사에서 복무한 그 특전의 사나이 아닙니까? 이런 것만 단순하게 비교하면은 누가 양심적이고 누가 국가를 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또 꼬리표를 달 수가 있죠. 인도에서 대혼수가 났죠. 수마가 휩쓸고 지나갔을 때 네루 수상이요, 수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사진을 보면은 겐지스 강가의 나무 아래서 전 국토를 휩쓸고 지나가는 신누런 황토물을 망연자실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레토릭으로도 수마를 당한 이재민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보여준 수상의 행동이었죠. 우리는 어떨까요? 대통령이 뭔가 말을 하면 수행원들이 노트를 꺼내들고 적는 신용을 보여야 합니다. 사실이지 적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정말 먼 수작 아닙니까? 물론 진보도 받아 적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받아 적는 것은 보수 정치인들의 짓거리로 낙인이 되어 좀처럼 지워지지 않죠. 스촨성 지진으로 난리가 날 때가 있었죠. 총리가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양탄자를 깔아서 총리의 발바닥에 그 깨진 그 돌 조각들이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했죠. 그런데 그의 기대와 정반대로 총리의 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차 뒤로 빼! 정지하였던 기차가 뒤로 물러났죠. 계단을 성큼성큼 내린 총리가 그 지진으로 깨져서 막 흩어진 그 돌 밟고 내려와서 호통을 쳤습니다. 지진으로 인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에 양탄자를 깔다니 정신 나간 짓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치이며 정치인이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꼬꼬마 타고 비단길 걸으며 포시럽게 살다가
선거철이 되면 유세 현장에 불쑥 나타난다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요, 보수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있죠. 보수가 정답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정치 현실을 좀 바로 보는 그러한 그 자세가 필요한데요. 제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르가즘을 폭발시켜 달라는 겁니다. 정말 스위스팟이라고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무엇을 찾아서 터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최근 정치에서는 진보가 참 잘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들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말 돌아가시게 만들고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보수 권력의 심장에 칼을 꽂는다면 가장 적절한 구호가 적폐청산일 것 같았는데 그들은요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학생들, 부모들, 또래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가 아마 훨씬 적절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세월호가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죠.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아직도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 세월호를 위한 그 나무집이 잘 기념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마당에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 마네킹을 세워놓고 샌드백 치는 권투 선수와 같이 그러브를 낀 사람들이 계속 두들겨 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담장 밖에는 태극기 든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죠. 표정을 보자면 태극기는 안달복달 애걸복걸이지만 그들은 태연합니다. 담장 밖에 태극기들을 애처롭다는 듯이 보고 있죠. 그리고 요즘 노래로 인기를 잔뜩 끌고 있는 포항 동해중학교 2학년 전유진의 그 벗어라 버려라 홀홀홀 그 노래 제목과 같이 보수의 과거와 용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가치 정당으로 환골 탈퇴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아직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상황에 그 어떤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직도 꼼수를 부리고 꾀를 부리는 정신 김모씨, 유모씨, 김모씨, 예? 그 다음에 이모씨 있잖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러나세요. 다 떠나가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요.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때 나오면 됩니다. 지금 자꾸 꼼수 부리지 말고 뭐 마포 포럼이니 뭐 광화문 포럼이니 그 이상한 짓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진보의 진면목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배워야 됩니다. 사실 보수와 진보는 별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이 둘 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가 진보를 완전히 무시하고 저것들은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정치 집단이라고 이렇게 막 묵사발 내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같이 가야 될 동반자요 나라를 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정치 주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넓게 들여다보고 정말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은 보수가 잘못한 결과라며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 우리만 했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하는 거 봐. 정말 감옥에 안 넣어야 돼. 물론 맞을 수가 있죠. 그러나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우리가 정신줄 놓아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정족수가 모자랐잖아요. 그런데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15명 그 탄핵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정말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무기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과거사나 역사의 문제는 진보가 보수의 발목을 찍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일에 덫으로 사용되는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진보가 말하는 역사는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종이 위에 글로 쓰여진 기록이 아니죠. 그들이 부르는 역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덫이라고 이렇게 들어야 된답니다. 즉 역사라고 써놓고 덫이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보가 얘기하는 역사는 칼이자 작두라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표현합니다. 진보는 사실은 그 몰역사적 존재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정의와 평등과 공정이라는 단어는 아예 개념이 없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바로
정의, 평등, 공정이죠. 시간의 개념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은 이 단어들입니다. 현재 발을 딛고 서서도 수백 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공정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했고 평등적이지 않았다고 불평등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 우리의 후손들이 맞이할 미래도 정의롭고 공정하며 평등하도록 지금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애매하고 불확실한 어리버리 떠버리들의 얘기를 망정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지성이나 이성은 원초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진보 좌파들 그 SNS에 제가 가끔씩 초대받아 가보면요,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얘기한답니다. 우리는 실크로드를 논하고 있답니다. 보수는 통일에 관심도 없고 실크로드 관심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수화적 패권주의에 집착한 정치꾼들의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해버립니다. 뭐 매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통일 아젠다를 그들은 선점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거대한 상상력을 실제 이미지로 정형화시키고 있죠. 여기에 보수를 혐오하는 안티보수들이 모여든다면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현장이죠. 진보들은 역사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종이 어찌하여 계몽군주입니까? 조선의 5곳에 유수가 있었는데 이 중에 4곳에 민씨들이 유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정부의 중앙정부에 이렇게 공납해야 될 공납도 면제받는 특혜를 누가 허락했나요? 고종이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에게 계몽이라는 단어가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왕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강산 1만 2천 봉의 백미한삼과 비단 한 피를 바쳐야 한다는 그 무당인 진령군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실천한 그 왕비였던 민자영이 어찌하여 명성황후로 이렇게 변동되어야 됩니까? 하지만 이런 것도 진보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추종자들은 어정쩡하게 무지하며 감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금만 울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입장이죠. 제가 지지난 해입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안중근 오페라를 가족들과 함께 보았죠. 스토리 전개의 의미도 모르고 엉뚱한 장면에 박수를 쳐대는 참 제 아내와 관객들의 그 꼬라지 보면서 제가 화가 나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공연 도중에 밖으로 나온 저는요, 관람의 기본 에티켓이 결여된 사람으로 낙인 찍혔죠. 하지만 끝까지 앉아서 박수 쳤던 나의 아내와 그 아줌의 관객들은 우아한 매너를 가진 관람객들로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하고도 남았죠. 사실 안중근의 성에 안신 줄도 모르고 오페라 관람한다는 한다는 이때 자조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을 지지해줄 특정 세력들만 즐기고 세력을 더욱 결집시키는 호재라면 끊임없이 역사의 단상을 이제 끌어오는 겁니다. 사실 좌파들은 이순신 장군 패러디하지 않죠. 강감찬도 예외죠. 왜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의 상상력에 맡겨둘 수밖에 없죠. 건국절 논란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정말 시각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진보 정권은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봐야 된다. 보수 진영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일을 건국절로 봐야 된다. 이렇게 대립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지당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엔 아무 이유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 있겠죠. 보수들의 심기를 계속 긁어서 그들의 저항을 유발하면서 안티 보수들의 결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내외에 임시정부라고 이름 지어진 게 약 8개 정도 존재했고 대부분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이 주도하여 건국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 되어야 되는 거, 이거 당연지사 아닙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이런 이치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결집된 안티보수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국절을 부인하는 세력은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불의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그들은 친일파라는 이상한 공식을 적용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죠. 건국절을 주장하는 진보는 정의요, 반일이지만 건국절을 부정하는 보수는 불의요, 친일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주는 것입니다.
이를 두려워한 보수가 물러나면 진보가 승리했다고 선언하면 그만이고 계속 부정한다면 건국절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서초동 사거리가 시끄러울 때 거기 이제 나가봤는데 제 지인이 그 아리따운 그 여성에게 물었어요. 왜 이 조국 지지하느냐 물어보니 대답이 뜻밖이었죠.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무조건 지지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조건 지지. 우리는 잘 몰라. 막 보수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막 목청을 높일지 모르지만 현실 정치는요, 이론적이지도 않고 이성과 지성으로 꽉 채워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경연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죠.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승용차를 막 크리넥스로 닦아주는 그 아줌마 부대 있었잖아요. 정신 나갔다고 욕했잖아요. 그러나 정신 나갔다고 욕을 먹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정말 함께하는 카타르시스,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세력을 모으고 결집시키고 키워나가는 아젠다는 가장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매우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이 구호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나의 조상들은 미련하여 독립운동에 동참하지 못하였지만 저도 중학교 때 제 그 할아버지에게 여쭤봤던 얘기가 우리 독립투사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요. 후손인 나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앞장섬으로써 조상의 미련함까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애국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이 외치고 싶은 진짜 목소리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보수는 알아야 합니다. 보수의 아젠다에 있던 반공에 맞서서 친일 논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동작구 국회의원 당선자 이수진 의원은 친일파 파묘법을 발의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온전한 현충원을 물려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죠. 제가 자주 들리는데 장군묘역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친일 전력이 있습니다. 친공 전력도 있고요. 그러나 그들은 파묘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오직 이승만과 박정희와 유경수 여사의 묘가 파묘법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진짜 파묘하지 않을 것 같아요. 파묘 카드를 계속 흔들면서 보수의 심장을 불을 지르고 진보와 안티보수의 결집에 가속도를 내는 그런 불을 붙이는 것이죠. 만약 파묘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수위가 진짜 고조되면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슬그머니 후퇴할 겁니다. 또 침묵을 지킬 겁니다. 슬록 동작구 국회의원 이수진은 직을 잃을 수도 있겠으나 진보 진영 전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는 전략에도 이기고 전투에도 승리하였습니다. 지금 보수는 전략도 없고 전투적인 세부 시행 규칙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거리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지만은 저는 이제 낮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